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그야말로요. 이분들 인생 좀 살아본 언니들입니다. 인생 전반기 화려했고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하지만 화려하게 빛나게 또 보내는 분들입니다. 누굽니까? 신민섭 기자님. 네, 최근에 박원숙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에 대한 인기도 있지만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뭐 프로그램 인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리뷰 기사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 요즘에 이 프로그램 기사가 많이 나오죠. 게다가 정말 인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뉴스파이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원래 2017년에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생겼다가 2020년에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됐죠. 그리고 그래요? 2021년부터 지금 이제 시즌 3가 방송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게스트들도 많이 나오가면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박원숙 씨가 죽고 싶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 그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요즘 너무 지내는 게 좋고 이 프로그램도 좋고 해가지고 촬영하다가 프로그램 촬영하다가 죽고 싶다. 세상에. 내지는 꽃밭에서 꽃을 좀 이렇게 기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그만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보면 한때 굉장히 뭐 채널 돌리면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분이셨는데 한 10년 정도는 좀 드라마는 많이 줄이시고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런 걸 극복하시고 좀 잘 지내시는 모습이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동료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프로그램을 살려주고 있기도 하죠. 사실 저 말을 이 주변의 앞뒤 문맥 딱 자르고 저 문장만 보면 팬분들은 배종찬 선생님 어머 우리 박원숙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수 진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도 가끔 우리 전현 평론가나 백선 변호사한테 자꾸 뜬금없이 물어볼 때 뭐라고요? 왜 살아요? 그거거든요. 네. 물론 뭐 많은 시청자분들은 배 소장은 먹기 위해 산다고 그렇게 아이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왜냐하면 그런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였냐면 그 동년배의 심정, 아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기할 때 그 화려했던 박원숙, 한지붕 세 가족의 박원숙이 아니라 삶은 뭘까? 했더니 몇 년 전에 이제 아들이 떠나기 그 시점에 전에 박원숙 씨가 이게 삶은 뭔가? 나는 누군가?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이런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연기하면서 방송 나오면서 꽃을 키우다가 내 삶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자기 심정을 격정 토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박원숙 씨 앞서 우리 신민섭 기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이 최근에 참 인생에 남들은 이제 겪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막 닥쳤어요. 그런데 참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우뚝 서서 제2의 전성기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배우 이 박원숙 씨의 별명이 한국의 소피아 로렌이다라고 아, 하는데 그래요? 제가 보기엔 소피아 로렌보다 더 멋있으신 것 네. 같습니다.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인데 데뷔 52년 차라고 어머, 합니다. 어머, 와. 정말 대단하시고요. 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도 있으셨습니다. 네. 3번을 이혼했는데 사실 이제 이 2번은 대학생 때 임신을 해서 남편과 결혼했다가 아하.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했다가 재결합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배종찬 선생님 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아들이 2003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번째 결혼했지만 또 이혼을 하신 경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박원숙 씨의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면서 자라서 아, 그래요? 적다 보니 끝이 없습니다. 네. 그대 그리고 나, 드라마 토지, 드라마 겨울새, 한지북 세가족, 뭐 악독한 시어머니 역할에서부터 억척스런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맞아요. 이민의 뭐 대학 교수 여러 것을 거쳤는데 요즘엔 또 예능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셔서 네.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인생에 보통 연극은 그런 거잖아요. 연극은 1막 2장 이렇게 돼 있다지만 인생은 파란만장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참 박원숙 씨도 파란만장한 삶을 겪어왔어요. 여러 번 결혼, 여러 번의 이혼.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정말로 지금도 가슴에 묻은 그 아들을 떠나보낸 그건 정말로 지금도 한으로 맺혀 있을 거예요. 힘겹게 전한 그날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때 촬영 가느라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전화하신 거야. 지금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법무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어딜요? 그러니까 아니 차에 잠깐 부딪혔어요. 그래서 많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얼굴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 다쳤대. 그래서 그 어머니 잠깐 좀 오셨다 가라. 내가 지금 양재동에 서초동인가 그쪽에 나 촬영 가야 되는데 저기 촬영 끝나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 잠깐 좀 왔다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예,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난 진짜로 꿈에도 생각 못하고 목동병원에 갔는데 근데 우리 기사는 알았나 봐. 뭔가 빨리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꿈에도 생각 못해서. 근데 그 와중에 딱 들어갔는데 어떡해. 아이고. 무슨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았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아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 저 아픔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슴에 진짜 한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뭐 자식이 조금 가슴에 문다고 하잖아요. 박원수 씨 같은 경우 이제 외아들을 2003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잃은 거거든요. 이제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이제 트럭과 충돌해서 이제 사망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방송사 PD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줬습니다. 이제 아들하고 함께 이제 골프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제 새 골프채를 사서 일주일 전에 아들 차 트렁크에 이렇게 넣어줬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과 골프를 같이 쳐보지 못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 어찌 보면 또 아들의 유품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걸 보관하려고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그 트렁크에 있던 거 전화해서 그대로 환불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본인이 연기하고 뭐 지금 이렇게 방송 생활 하시면서 저 아픔을 조금씩 그래도 줄여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시 MBN의 모던 패밀리에 출연했을 때 당시에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아들의 사진, 그 사진도 이 펼쳐보면서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름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박원숙 씨가. 그런데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브라운관에서는 많이 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반가운 얼굴을 들려주고 있지만 그럼 그 사이에는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홀로 지냈을까요, 신민석 기자님? 지금도 지내시긴 홀로 지내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이제 그 손녀딸하고는 좀 거래를 한다고 왕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 한 우먼센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2003년 사고 이후로 한 20년 정도 다 왕래를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손녀딸하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손녀딸하고 한 번씩 데이트도 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손녀가 박원숙 씨가 연예인인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도 다니다 보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인사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연기라는 배우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박원숙 씨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드라마를 한 편 찍어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손녀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드님과 찍었던 사진인가 봐요. 세상에 박원숙 씨가 생전에 얼마나 지금도 아드님이 눈에 밝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박원숙 씨를 이제 왕언니, 연예계의 왕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뭔가 든든한 후배들의 또 마더니 좌장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원수 씨에게는 절친한 친구들도 많은데요. 네. 정말 또 우정을 자랑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경진 씨와 김영란 씨인데요. 그래요? 또 이분들은 친구끼리 또 비슷한 사연을 같이 겪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웨딩 드레스를 둘러싼 또 우여곡절이 많으신데요. 네. 이경진 씨가 웨딩 드레스도 입었는데 미국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도 했고요. 김영란 씨 같은 경우는 이 웨딩 드레스만 2번 입었다. 2번의 결혼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야, 이분들이
야, 든든한 인생 친구들이군요. 박원숙, 이경진, 김영란 씨. 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사연인지 되게 웨딩드레스에 얽힌 사연이 뭘지 궁금합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저도 이경기 씨 관련 기사를 신문에서 흑백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그래서 뭐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 말았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경기 씨가 프로그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파혼을 했다. 즉 신혼여행 갔다 온 건 아니라고 해요. 1986년 결혼식 당일에 바로 파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결혼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아마 그 미국 한의회 치과협회 회장님이 제자를 소개해줘서 만났고 2달 정도 만났다고 해요. 주변에서 결혼해라라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안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면 짐을 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식장에는 들어갔다라는 어머, 세상에.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났더니 결혼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길래 서명을 안 하겠다. 그냥 파혼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도 못 찾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야, 이게 지금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당시에 흑백신문의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지금 났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와, 그때도 아름다우시지만 세월이 흘러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경진 씨. 그런데 그래서 그 혼인 서약서에 사인을 서명하지 않아서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이경진 씨가? 그건 혼인을 한 게 아니죠. 아하. 결혼식 했다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혼인 신고를 해야 이제 정식으로 법적 부부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파혼이 맞겠네요. 아하. 근데 이경진 씨 같은 경우 원조 국민 여동생입니다. 그래요? 74년도에 이제 MBC 공채 탤런트 7기로 데뷔해서 그 이후에 뭐 그 당시에 이제 쟁쟁한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뭐 누굴까요? 유진 씨, 장미희 씨, 와. 또 그다음에 정유아 씨 등과 어깨를 나란히 야, 하면서 트로이카 유진, 장미, 정윤이 대박. 와. 그렇게 사시다가 또 굉장히 아픈 또 이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일단 6개월 사이에 2번의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아이고. 이제 언니가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59에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 키우는 그 육아 스트레스 같은 것들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언니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쇼크사로 6개월 만에 또 아이고. 돌아가셔서 6개월 만에 두 사람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직계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2012년에 이경재 씨 같은 경우 유방암 진단까지 받아서 안타까움을 사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배 소장님 예. 참 공교롭습니다. 친구지간 박원숙 씨, 이경진 씨 우정을 쌓아갔는데 어떻게 인생사가 이렇게 진짜 닮은 꼴일까요, 진짜.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정말 뭐 파란만장한 겁니다. 네.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겪는. 제가 또 이경진 배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어허. 제가 뭐 어릴 때 뭐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 또 인생 후반전에서 서서히 또 꽃이 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우리 가수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보면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네. 친구 박원숙과 또 교류하면서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또 배우 이경영 저 좀 닮지 않았습니까? 네. 배우 이경영.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같이 뭐 운동도 한다 그러고 네.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인생의 후반전에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리고 박원숙 씨와 또 이경진 씨. 그런데 박원숙 씨와 또 절친한 이 친구분, 우정을 쌓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민섭 기자님. 예, 김영란 선생님인데요. 1956년생, 지금 67세로 그 이균 씨하고 동갑이신데 아. 이분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렇게 스타로 데뷔하는 통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 등 CF를 통해서 데뷔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송사 그 공채 탤런트가 되는 방법 아니면 미인대 출신 이게 톱스타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래요? 김영란 씨 같은 경우에는 미인대 선 출신 거기에 화장품 광고 CF 모델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잘 나가는 광고 퀸이었었고 76년에는 TBC 공채 탤런트가 됩니다. 아하. 그 당시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통과해도 톱스타가 되는 관문인데 이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가지고 삼관왕이에요. 데뷔는 70년대 영화계가 된 한창 그 전성기였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영화로 77년에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장미 씨, 정윤희 씨 그리고 뭐 이경지 씨 이런 분들과 굉장히 인기를 다퉜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는 청순한 분위기였지만 보면 눈도 크고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외모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당시 굉장히 이국적인 또 이미지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요즘은 이 외모 여성들의 이제 외모가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서구적인 미인이라고 그런 평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혜연 평론가님, 김영란 씨도 뭔가 웨딩드레스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예, 김영란 씨도 2번 결혼했고 2번 좀 아픈 사연을 겪었다고 합니다. 1983년도에 4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4년 정도 후에 좀 헤어지셨고요. 근데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이 아마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6남매 중 남편이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가 이혼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한 심정이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 이후에 다시 1999년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네. 또 파경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점을 보러 갔더니 결혼을 한 번 할 수 있는 사주팔자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3-4번도 한다더라.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다 이런 일화를 전하기도 했는데 네. 김영란 씨는 1977년 대종상 여우 신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사실은 어마무시한 연기력을 일찍 인정받은 배우이고요. 네. 저는 김영란 씨 하면 용의 눈물에서 왕으로 나오셨다면서 큰 눈을 부릅뜨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2의 네. 전성기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이혼은 요즘 흠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의 진정을 찾았을까요? 김영란 씨가 어떨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제는 많이 치유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웨딩드레스에 얽힌 사연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드레스는 다 협찬으로 했는데 2번째는 이제 비밀리에 하려고 일단은 집에서 따로 웨딩드레스를 마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 받기 위해서 미용실 가다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집으로 나름 보안 유지기 하기 위해서 집으로 네. 오라고 해서 짠 다 하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떻게 알고 기자들이 모두 야. 와 계셨다는 겁니다. 네. 호텔 가니까 기자들이 막 오셔서 너무 놀라서 손으로 2손을 막았는데 하필 그 사진으로 기사가 나갔다. 네. 이런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꼭 결혼과 이혼의 아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에서도 뭔가 우여곡절 많았을 것 같아요. 사업 실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기만 계속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뭐 강남과 광화문 서강대에서 피쉬앤칩스 음식 관련된 매장을 했어요. 그게 예, 이제 예. 영국 그 예, 예. 음식이잖아요. 어허. 근데 그 매장을 내어 열었는데 3-4년가량 운영을 했었는데 결국 7억 원을 날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거 사실 김영란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방송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해서 7억 원만 날렸는데 방송하면 10배를 번다. 그러면서 한숨까지 쉬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김영란 씨도 60대 중반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인생의 후반전을 잘 보내고 계시는데 뭔가 새로운 도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김영란 씨가 아마 이제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지방간, 고혈압 이런 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또 약간의 무기력증도 오는 걸 느꼈다고 하면서 건강 위해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지난해 결심을 하셨는데 네. 무려 62kg에서 52kg으로 10kg을 감량했다고 어머.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 씨 나이가 67세예요. 와. 이 중년의 여성들이 저 정도까지 감량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의지인데 어머, 차이 보세요. 와. 예, 혈압약 드시는 것도 단계를 낮췄다고 하고 무엇보다 30대인 딸과도 옷을 같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기사 읽었는데 박완숙 씨도 아마 그 아드님 떠나보내고 운동을 해서 굉장히 다이어트도 하고 또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참 멋지고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김영란 씨의 달라진 모습에 절친 박완숙 씨도 깜놀 그랬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또 이렇게 같이 삽시다 하다가 한동안 안 만나고서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희들 보고 싶더라 진짜. 이런 옷이 잘 어울려. 그런데 내가 원체 약간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 잘 어울려.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박원숙 씨, 이경진 씨, 김영란 씨, 그리고 그 모습 앞으로 계속 팬분들과도 이 교감을 나누시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